수천 년 전 한 왕이 불가능한 도전에 맞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였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의 여정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메시가 누구였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루크라는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인간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지혜와 야생동물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죠. 이런 혈통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길가메시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완벽한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권력을 남용하는 꾼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백성들의 절망적인 기도가 하늘에 닿자 신들은 길가메시를 견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창조의 여신 아루루가 진흙으로 빚어낸 존재가 바로 엔키두였습니다. 그는 야생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원시적인 존재였지만 길가메시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키두를 문명 세계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신전의 여사제 샤마트가 그를 유혹하여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엔키두는 야생의 순수함을 잃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문명화가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결혼식에서 길가메시가 또다시 초야권을 행사하려 하자 엔키두가 나서서 이를 저지한 것입니다. 두 영웅 사이의 격투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그들의 싸움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길가메시가 승리했지만 그는 엔키두의 용기와 실력을 인정하며 그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이 우정이 길가메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폭군이었던 그가 점차 백성들을 생각하는 현명한 왕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엔키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두 친구는 함께 여러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삼나무 숲의 수호신 훔바바를 처치한 일입니다. 훔바바는 신들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강력한 존재였는데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영원한 명성을 얻기 위해 그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훔바바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문명 발전이 가져오는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훔바바를 처치한 후 두 영웅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합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를 거절했고 그 이유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슈타르의 이전 연인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이슈타르는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아누에게 하늘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7년간의 가뭄과 재해를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늘소와 맞서 싸웠고 결국 그것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신들은 두 영웅의 계속되는 도전에 분노했고 그들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가 바로 엔키두였습니다. 신들의 저주로 인해 그는 서서히 병들어갔고 결국 길가메시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길가메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엔키두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고 썩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이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부터 길가메시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는 성경의 노아와 같은 존재로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생을 선물받은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독이 든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죠. 마침내 그를 만난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생은 신들만이 줄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자라는 신비한 식물이 있는데 이를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즉시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그 식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식물을 호숫가에 놓아두었고 그 사이에 뱀이 나타나 식물을 먹어버렸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실패를 통해 길가메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불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의 웅장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성벽과 아름다운 건물들, 번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불멸은 바로 이런 업적과 유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책임, 진정한 우정의 가치,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등은 시대를 초월한 고민들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길가메시의 여정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추구하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사시는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초기의 길가메시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엔키두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리더들이 길가메시의 초기 모습과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길가메시의 변화 과정은 이런 리더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엔키두의 역할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길가메시의 친구가 아니라 그의 거울이자 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엔키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존재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관계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죽음에 대한 길가메시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부정하고 도피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엔키두는 자연 상태에서 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훔바바의 처치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환경 파괴와
경제와 기후 변화로 고민하는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사시 속에서 문명화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엔키두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야생 동물들과의 유대를 잃게 되는 것처럼 발전에는 항상 상실이 따르죠. 이런 관점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삼나무 숲을 파괴하는 장면은 자원 개발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광과 명성을 위해 신성한 숲을 침범했지만 결국 그 대가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거든요. 이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바로 그 한계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진정한 성취는 개인적인 영광이나 불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길가메시가 찾아낸 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